안녕하세요. 프렌치스쿨 수강생 여러분. 넥서스 델프 A2 완전 정복의 최정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엉부터 쭉 같이 들어왔던 수강생들은 잘 따라오실 테고, 이제 A2부터 나는 바로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저와의 처음 만남이 될 텐데요. 우리는 넥서스 델프 A2라는 책을 가지고 저랑 같이 개념 플러스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해서 한 권을 다 마스터 하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바로 청취평가 부분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1단원이죠. 그래서 꽁펑지 대전홍에 대쟁특수용 오하일 이렇게 해서 책은 15페이지에서 19쪽까지 먼저 개념 설명부터 이번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정보 및 지침 사항들을 잘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떤 것들부터 알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5페이지 보시면요. 자, 숫자 표기와 읽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일단 A2 정도 된다 하면은 당연히 뭐 0, 1, 2, 3부터 뭐 10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보시고요. 물론 우리가 엉을 저와 같이 배운 수강생분들도 이 정도는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 건 많이 없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 밀 같은 경우에는 1000이죠, 1000. 자, 밀은, 자, 밀, 하나일 때는 밀. 자, 우리 100은 뭐였어요? 성. 기억나시죠? 그래서 100은 성, 200일 땐요, 누성.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200 같은 경우에는 누, 쌍에서 100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해서 원래 복수 S를 붙여줬던 거 기억나시죠? 200, 300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수에서는 S를 우리가 붙여줬었는데 밀 같은 경우에는 S를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일 경우에도 그냥 do, 밀 이렇게 S 떼고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다란 숫자대로 여러분들 쭉 이거는 단위별로 뭐 밀리용, 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따로 이거는 뭐 만이구나, 이거는 10만이구나, 100만이구나, 1000만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책에도 나와 있네요. 그 두밀 같은 경우에는 딱딱 떨어지는 숫자라고 할지언정 S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딱히 여러분들이 숫자를 다 풀어서 써라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싶으신 경우에는 S를 꼭 떼서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1999 이렇게 할 때는 뭐 1999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숫자 쭉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억은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 뭐 밀리아를 쓰던지 아니면 밀리용 이렇게도 우리가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서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서수 같은 경우에는 1, 2, 3, 4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첫 번째라고 할 경우에는 뭐 프미에, 여성일 경우에는 프미에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따로 1만 따로 되어 있고 나머지 2부터는 우리 뭐만 갖다 붙이면 되죠? 기존에 있던 기수에서 M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deuxième, 세 번째는 뭐 troisième, quatrième, cinquième 이렇게 M만 붙여주시면 되는데 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도 있는 second라는 표현이죠. 그거 그대로 써서 second 이렇게 써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 주의할 점은 우리가 원래 세 발음을 O 앞에서는 끌 소리가 나죠. 근데 여기서는 부드럽게 그냥 스공이 아니라 스공이라고 읽는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관없이 무조건 M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날짜를 쓸 때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3월 10일 이렇게 하면은 le 10 mars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해요? 첫째 날, 첫 번째 날만 우리가 서술을 쓴다. 그래서 3월 1일 같은 경우에는 le premier mars라고 한다는 거. 이것만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페이지 16페이지 전화 관련 표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엉을 저랑 같이 계속 쭉 들어온 수강생들은 아무래도 책이 겹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 아니까 넘어가야지 라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저랑 복습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다잡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어떻게 끊어져 있나요? 뭐 국번이나 뭐 집번 따로, 그 다음에 세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따로따로 읽죠.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는 010, 뭐 1234에 56, 78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죠? 두 개, 뭐 세 개, 네 개, 네 개 이렇게 읽는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은 두 자리씩 묶어서 읽는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를 할 경우에도 뭐 04, 16, 80, 60, 53 이렇게 해주시면 그대로 들리는데요. 오히려 두 개씩 끊어주니까 우리는 듣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010, 1234 이렇게 따로 하나씩 읽는다면 얘네들은 두 개씩 묶어서 10의 자리 수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숫자를 마스터하시고 들을 때도 잘 들으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일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국번이 되겠죠. 뭐 파리 같은 경우에 뭐 04, 뭐 이런 식 03, 어디는 02 이렇게 될 거고요. 대부분 휴대전화, 휴대번호 우리나라는 010으로 시작한다면 얘네들은 06로 시작한다는 거. 이 정도만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업전화나 뭐 또는 무료전화, numéro vert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읽는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그냥 뭐 0800 이렇게 하지 않고요. 00 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냥 0, 800 이렇게 끊어주고 나머지는 두 개씩 끊어서 읽는다. 대부분은 두 개씩 읽는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나 또는 우리 또 뭐 들을 수 있어요? 뭐 기차나 비행기의 그런 편명, 뭐 비행기 항공 뭐 237 비행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숫자 같은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되니까 숫자만 열심히 마스터하시면 전화나 또는 숫자 관련 표현들은 어려울 게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전화를 수신했을 때 메시지, 수신 및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도 우리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 Vous avez un message sur le répondeur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당신은 메시지가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응답기예요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같은 걸 전화했을 때 집이 부재 중일 때 뭐 저는 뭐 누구누구네 집입니다. 뭐 지금 부재 중이니까 삐 소리가 나면 음성을 남겨주세요. 이런 표현들 많이 봤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런 표현들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Un appel a été enregistré à 10h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0시에 전화 한 통이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거니까 전화 한 통이 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부재중을 나타내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Aucun numéro n'est enregistré sur votre ligne 라고 했어요. 그러면 sur votre lign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신의 라인, 우리도 그냥 뭐 내선 같은 경우 회사 이런 거에서 당신 쪽에 있는 그 번호에 아무런 전화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부재중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aucun message reçu라고 하게 되면은 어떠한 메시지도 받은 게 없다라는 말이니까 메시지 남긴 것도 없다.
그 다음에 veiller laisser un message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 뒤에 가서도 나올 텐데요. veiller 같은 경우에는 명령법인데 되게 공손한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인데 되게 공손한 표현에 vouloir의 명령법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명령법의 2인칭의 복수형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외울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이 자체로 그냥 외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laisser un message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voulez-vous laisser un message라고 한 거 물어보는 거죠. 메시지 남기시겠습니까? 라는 말이고 puis-je laisser un message 같은 경우는 제가 메시지 남겨도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vous êtes chez 한소리 nous sommes absents pour le moment laissez un message après le bip sonore merci.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한소리네 집입니다. 우리가 지금 없으니 부재 중이니까 메시지를 après le bip sonore, 삐 소리가 난 후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듣기 할 때 이렇게 삐 소리가 나고 남겨진 메시지를 듣고 뭐라고 남겼는지 뭐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일 때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 형용사 깰과 깰 당연히 남성형, 여성형이죠. 그래서 얘네 용법에 대해서 3가지 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속사. 우리 딱히 저는 문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게 한글로 이건 뭐고 이건 어떠한 용법이고 이런 건 굳이 아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 자체가 이럴 때는 이렇게 쓰이고 이럴 때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의 깰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무엇, 그냥 이 자체가 무엇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주어가 뒤에 나오죠. 왜? 앞에 의문사가 갔으니까 주어 도치시키는 거예요. 주어 동사. 그래서 quel est ton numéro de téléphone? 그냥 뭐 de téléphone 너무 기니까 만약에 quel est ton numéro de numéro까지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너의 전화번호는 입니다 라는 거죠. 원래 긍정문일 때는. 그쵸? 근데 뭐예요? 너의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무엇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이때 동사는 주로 at가 온다 라고 하는 게 얘 자체 무엇이라는 거를 3인칭 단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깰레 또는 뭐 복수가 있으면 깰송 이렇게 해서 무엇입니다 라는 être 동사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런 문법 용어 필요 없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또는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얘가 바로 명사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깰이나 뒤에 우리가 명사가 오기 때문에 이 명사가 여성형이면 깰 으까지 붙인 거 쓰겠고요. 남성형이면 앞에 깨를 쓰겠죠. 그리고 복수형일 때는 s를 또 붙여주시고요. 그래서 얘는 어떤 명사입니까? 무슨 명사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무엇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묻고자 하는 명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인지 묻고 싶을 때 앞에 명사 앞에 깨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quel jour sommes-nous? 며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라고요. 무슨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깰덩. 자, 덩은 날씨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뭐 어떤 날씨입니까? 라는 거죠. 굳이 직역을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간접 상황 보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왜? 일단 우리는 깨를 쓸 거예요. 깨를 쓰고 마찬가지로 어떤, 무슨 이런 걸 쓸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데 어떤, 무슨의 명사를 꾸며주는데 자, 여기선 앞에 전치사가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자, 이 전치사는 뭐와 관계가 있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여기
어떤 동사가 뒤에 전치사를 꼭 써야 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뻥스 볼게요. 뻥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슨 뜻인가요? 생각하다죠? 생각하다. 근데 무엇을 생각하냐고. 그쵸?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다 라고 우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때 우리가 전치사 a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생각해, 너에 대해서 생각해 라고 했을 때 je pense à toi 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라는 전치사가 있을 때 자, 이런 a를 했을 때 그러면 너는 무엇을 생각하니? 라고 물어볼 때 그럼 뭐예요? que penses-tu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는 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니라는 a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니? 라는 거죠. 어떤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니? 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뻥세가 전치사 a를 동반하기 때문에 앞으로 끄집어내서 à quel film penses-tu? 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빠흐 같은 경우에도 빠흐레 드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디켈리그자몽 빠흐뚜 네가 지금 어떤 시험, 무슨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하니? 라고 할 때 드나 또는 쉬흐, 뿌흐 여러 가지 싹 다 쓸 수 있다는 거. 자, 뭐와 관계가 있다? 나오는 동사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동사 뒤에 어떤 전치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질문할 때는 앞으로 당겨서 우리가 물어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약간 언급해드렸던 명령법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명령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 명령법 하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쵸. 명령법 종류는 2인칭, 단복수. 제가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단복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1인칭, 복수 형태가 있죠. 그래서 2인칭 단수는 뭐예요? 뭐뭐 해라 라는 거. 한 명에게 뭐 말을 할 때 또는 좀 강력한 명령을 말할 때 뭐 앉아, 일어서, 먹어 이렇게 할 때 단수 또는 뭐 여러 명에게 할 때나 조금 공손할 때 높임말을 쓴다고 하자. 우리 경어체를 쓸 때 우리가 뚜이 쓰지 않고 당신은 어떠어떠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vu를 쓰듯이 마찬가지로 복수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명령법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어 날려버리고 동사만 딱 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먹어 이러면은 먹다 동사인 manger 에서 mange만 뒤 mange니까 mange만 빼서 mange 또는 manger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1인칭 복수는 뭐예요? 나를 포함한 거니까 우리 다 같이 뭘 하자라고 해서 이건 명령보다는 조금 권유에 가까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건 되게 단순한 명령법의 가장 기초되는 명령법이고요. 나머지 우리가 어떤 거를 뭐 명령 또는 금지, 권유를 하는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여기가 바로 명령법이죠. 어떻게 해요? Pouvez-vous placer par téléphone 뭐예요? 그럼 전화로 예약을 하시려면요. 뭐 하라고요? Tapez 0번을 눌러주세요. 라고 해서 2인칭 복수형으로. 이게 가장 단순한 명령법이 되겠죠. 두 번째 볼게요. 자, 조건으로 거는 거예요. 그래서 Finis d'abord tes devoirs et tu pourras regarder la télé. 이건 그냥 명령법이라기보다 그냥 조건을 거는 거예요. 뭐? 일단 먼저 fini, 끝내라 라는 거죠. 명령법 나왔어요. 너의 숙제를 먼저 끝내면 그 다음에 넌 뭐 할 수 있다? TV를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손한 명령.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는 거 뭐예요? veiller. 그래서 vouloir의 2인칭 복수 명령법이지만 우리가 veiller라는 표현은 구어체로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구어체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대부분 되게 공손하게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 또는 그런 말을 써야 할 때 veiller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서 어떠어떠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되게 공손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euillez patienter un instant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 통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굳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오할 시험에서 쓴다거나 또는 뭐 이제 우리 작문 평가에서 쓰기를 제가 권하진 않아요. 괜히 잘못 썼다가 뭐 스펠이 틀린다거나 발음이 좀 이상하다거나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명령법의 2인칭 복수형을 쓰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손하게 하고 싶다 그럼 실브플레 붙여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그 다음에 먼 미래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예요? Quand tu seras à Paris, 뭐 그냥 파리에 있을 때 envoie un mail 뭐예요? 이것도 역시 2인칭 단수니까 우리가 뭐 되게 편한 사이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메일 보내줘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법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넘어가서 맥시와 흠맥시 이제 공손하게 뭔가를 하고 감사 인사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맥시와 흠맥시의 차이점은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어쨌든 누구누구한테 감사하다는 말이 되겠죠. 자, 맥시 같은 경우에는 맥시 뒤에 명사가 온다거나 또는 동사 원형이 되어 있어서 뭐뭐에 대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맥시 하나만 써도 되고요. 또 만약 맥시드 또네드 하면 뭐 너의 도움에 고마워 그래서 이렇게 명사형이 올 수도 있고요. 또는 동사 원형 그래서 merci d'être venu chez moi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흠액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고마워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누구한테 고마운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죠. 그래서 뭐예요? 누구누구에게 드 명사 또는 infinitive 뭐예요? 동사 원형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이 명사에 대해서 또는 이거를 함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 때 je vous remercie 그쵸? 누구에게 하는지 정확하게 누구에 대해 누구에게 쓰는 거죠. 만약 너에게 라고 하면 je te remerci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je vous remercie de votre gentillesse 하면은 당신의 그런 친절함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나는 흠액시는 뭐다? 사람을 누구누구에게 하는 대상을 넣어서 할 수 있다. 이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뭐 권유와 부탁을 할 때 이거는 그냥 수거 자체라서 être prié de 동사 원형 그래서 뭐뭐 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통째로 외워야 하는데 자 하나 이제 여러분 알아둬야 할 게 뭐예요? être가 있죠. être prié라고 있기 때문에 être 다음에 성수일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prié 같은 경우에는 뭐 남성형 s가 붙으면 뭐예요? 복수, 의가 붙으면 여성형 단수, es가 붙으면 여성형 복수 이 정도는 앞에 쳐오면은 성수일치를 시켜야 되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를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les passagers라고 해서 승객들 여러 명이죠. 그래서 pri에 s가 붙었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남성형 복수이기 때문에 송프리에 s가 붙여서 뭐 de patienter un certain moment 이렇게 해서 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tu 또는 vous devrez 또는 vous devriez infinitive 동사 원형을 와서 똑같이 무엇을 좀 해주세요 라는 표현인데 자 devrait 또는 devrie는 우리 문법적으로 이제 무슨 법이죠? 시제상으로 조건법이죠. 여기 어딨냐? 조건법. 그래서 devoir는 주로 의무를 나타내는 거죠. tu devais 또는 vous devez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죠. tu doi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무엇을 해야만 한다. 약간 좀 강한 뭔가 의무를 나타내는 건데 근데 이거 뭐예요? 권유하는 거죠.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조건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완곡한 표현으로 된다라는 건데 자 조건법을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까먹으셨을까봐 우리 조건법은 어떻게 만드는 게 조건법이죠? 그쵸? 어떻게 해? 자 단순 미래의 어근에 플러스 어미는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과거 어미를 붙이죠. 맞나요? 그래서 단순 미래 어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1군 동사를 보면 뭐 jouer, play, 놀다가 있으면 jouer에서 뒤에 우리 avoir 동사 끝에 거 붙이는 거 기억나시죠? I, as, a 기억나시죠? 거기서 에흐까지 다 떼고 앞에 G, O, U, E까지만 쓴다는 거. 그래서 단순미래 어근이라 함은 거의 동사 원형 그 자체를 쓴다라고도 여러분들 외워도 무방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미래 어근 플러스 자 반과거 어미가 뭐예요? IS, I 때, 이은S, 이의제, I은 때. 이렇게 반과거 어미를 붙이면 바로 조건법이 되는 거죠. 자, 저는 지금 아주 짧게 이렇게 조건법은 이 정도다라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프레시 시켜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조건법 이게 정확하게 뭐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찾아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법을 쓰는 이유는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완곡하게, 공손하게 표현을 할 때 우리 조건법 많이 쓰죠. 그래서 tu devrais partir demain 이렇게 하면 뭐예요? 뭐뭐를 어디 갔죠? 네, 내일 떠났으면 너는 내일 떠나야만 해 라고 한다기보다 내일 너가 떠나는 게 어떻겠니? 좀 내일 좀 떠나주세요 라는 좀 돌려서 말을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법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il vaut mieux 동사 원형 또는 어떠어떠한 점에 있어서 라고 문장 전체를 고맙다고 아니면 뭘 한다고 했을 때는 끄를 써주는 거 아시죠? 저를 쓸 때는 끄를 쓴다는 주어 동사가 올 때는 끄 또는 il vaut mieux 동사 원형. 그래서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고 했죠. 그래서 il vaut mieux rester à la maison 이렇게 하면 뭐예요? 집에 머무는 편이 낫겠다라는 거죠. 또는 il vaut mieux que tu restes à la maison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너가 집에 있는 게 낫겠다라는 거. 그래서 뭐뭐 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mieux vaut 인피니티브도 같이 쓴다는 거. 근데 위의 표현을 더 많이 쓰니까 위의 표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동사 자체가 권유합니다 라는 동사인 꽁세이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또는 당신에게 무엇을 하기를 권합니다. 권장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드가 오고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그래서 je te conseille d'aller voir le docteur 라고 해서 어떤 거예요? 의사한테 좀 병원을 가기를 권한다. 좀 갔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뭘 주의해서 외우셔야 하냐면 자, 다 동그라미 친 표현들 있죠. 전치사가 이 동사는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내방송에 우리 이제 관용적인 표현 그러니까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흔하게 거의 이러한 멘트들이 맨날 나오기 때문에 듣기 우리 문제에서도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표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내방송 시작할 때 당연히 Mesdames et Messieurs, votre attention s'il vous plaît. Mesdames et Messieurs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하죠. 그 다음에 Je vous demande votre attention. 좀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하고 한다든지 또는 Chers clients, 손님 여러분들께 라는 표현이 되겠죠. 종료할 때는 nous vous remercions. 자, 똑같이 나왔죠. remercie 한데 대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remercie는 대상이 나오고 명사 나온다고 했어요. 자, 맥시는 뭐다? 대상은 나오지 않고 드 다음에 바로 명사 또는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바로 나왔죠. 그래서 nous vous remercions de votre compréhension 이렇게 하면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건데 굳이 대상을 쓴다면 remercie 굳이 대상 쓸 필요 없다 그러면은 merci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nous vous demandons de bien vouloir accepter nos excuses라고 했을 때는 자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한테 요구를 하는데 뭘 요구하냐면 우리의 이런 되게 변명거리 같은 거를 잘 이해를 받아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사과드립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je vous souhaite un bon voyage 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기차나 비행기를 탔을 때 꼭 나오는 마지막 멘트죠.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멘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림 공지의 동사. 자, 이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그쵸. annoncer avec des avises informer signaler. 다 알리다, 통보하다, 통지하다, 뭐 정보를 주다 이런 동사들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외우셔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Nous vous informons de l'affirmative. 뭐 je t'ai averti que.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뭐 je vous annonce que. nous vous signale que. 다 뭐예요? 거의 대부분 무엇에 대해서 알립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 주어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나는 좀 헷갈려 이랬을 때는 그냥 끝 쓰시고 뒤에 문장을 써버리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나는 뭐 너에게 뭐 비빌리오테크 유니버시테 도서관이 닫혔다고 알렸다 말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알림 공지의 동사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꼭 외워서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뭐 휘발유 관련 표현은 제가 딱히 알려드릴 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표현들이죠. 단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료, 리터, 주유소, 뭐 주유소 정도는 알아두시면 잘 들리시겠네요. 뭐 가솔린, 뭐 무연 휘발유에서 뭐 쌍불놈 자체가 무연, 타지 않는 뭐 이런 건데 잘 무슨 95, 98에 이거에 옥탄가는 저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잘 쓰이진 않아서 그냥 르쌍불놈이 나오면 그냥 휘발유, 무연 휘발유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는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시고요. 자, 상품 판매장 표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거의 대부분 다 우리 아엉에서도 다뤘던 내용들이라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하나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건 그냥 해용 자체가 어떠한 매장, 예를 들어서 뭐 오션 같은 되게 커다란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커다란 마트, 대형 마트에 각각의 매장들이 이렇게 있는 표현을 쓸 때 르해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부슈레 하면은 뭐 고기 파는 데고요. 샤키트레 하면은 뭐 돼지고기 가공 제품, 돼지고기 파는 데고, 뭐 뽀아송이면은 생선. 간단하죠. 프로마주면 치즈, vương, 포도주, 프레일 레기, 뭐 과일, 채소, 식료품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뭐만 아시면 된다. 르해용만 갖다 붙이시면 어떠한 매장이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공식적인 일상적인 시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미 숫자를 완벽하게 다 숙지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죠? 우리가 다 숫자로 시간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쵸? 그럴 경우에 우리 뉴스 등 공식 시간은 우리가 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공식 시간은 뭐냐?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게 얘네들은 24시간제를 쓰죠. 그래서 표기도 23시, 뭐 17시 30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오가 지나면 다시 우리는 오후 1시 이렇게 바뀌잖아요. 시간제가. 뭐 핸드폰 같은 거 설정하시기 나름이겠지만 근데 얘네들은 그냥 12, 13, 14, 15 이래서 24까지 24시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뉴스 등 공식 시간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다 풀어서 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왜? 그대로 말 써주시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12시 15분 그러면은 12h15 12시 15까지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 시간은 어려운 게 전혀 없고요. 일상에서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표현 쓰나요? 오전 몇 시, 오후 몇 시, 저녁 몇 시 이렇게 쓰죠. 또는 뭐 밤 몇 시. 지금 몇 시야? 지금 저녁 7시야. 뭐 지금 몇 시예요? 아침 11시요. 이렇게 많이 쓰죠. 그게 바로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상 표현에서는 뭐다? 우리도 12시간째를 사용하고요. 자, 우리 30분일 때 뭐라 그래요? 12시 뭐 반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30분 표현 있네요. 5h30 보이시나요? 1시간에 반, 드미, 그리고 15분은 까흐를 씁니다. 되셨나요? 자, 또는 여기는 45분, 나왔네요. 모앙르까,
45분은 뭐예요? 15가 모자란 거니까 우리 뭐라고 해요? 보통 4시 45분은 5시 15분 전이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5h moins le quart de l'après-midi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의 시간은 총 12시간제를 사용하고요. 오전 몇 시입니다. 오후 몇 시입니다. 저녁 몇 시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du matin, de l'après-midi, 또 뭐예요? du soir. 오전, 오후, 저녁.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여기 midi 나오죠? 자 정오 여기 써드릴게요. 정오는 midi. 자, 우리 자정은 우리 뭐라고 하나요? 얘네들은 24시라고 하겠지만 미, 뉴 되셨죠? 그래서 정오는 미디, 자정은 미뉴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시간 표현에 있어서는 어려운 표현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시간을 통해서 자,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는 거의 숫자와 관련된 표현들 그리고 어떤 거 있었어요? 뭐 명령한다거나 권유하고 감사 표현 그리고 특별하게 따로 나온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 판매, 매장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숫자 같은 거 이제 여러분들이 두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경우에는 숫자는 아마 완벽하게 들으시고 완벽하게 말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표현이라든지 숫자 표현은 한 번 더 복습을 소리내서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악티비테 엉부터 같이 문제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À bientôt!